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나는 글에 쉼표를 많이 써서 독자의 읽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든다. 나 자신이 그렇게 글을 읽는 것처럼 내가 쓴 글이 천천히 읽혀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수 시드니 혹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가리키며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 평하였다. 하지만 그런 대단한 존재인 러셀이 자신이 아는 천재들 중에서도 가장 본질에 가까운 천재라고 평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위에 소개한 말의 주인공 비트겐슈타인이다. 그의 제자 와스피잡도 흔히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비트겐슈타인 전까지 라는 단서를 더 붙여야 한다라며 스승 비트겐슈타인을 추켜 세웠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의 중심에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자신이 평생 주장한 문장이 있다. 침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예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독서를 하라는 말이다. 대신 그가 조언한 것처럼 아주 천천히 읽어야 한다. 치열하게 천천히 읽어야 침묵했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0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보라. 한 번 읽을 때는 몰랐던 것을 10번 읽었을 때, 10번 읽었을 때 몰랐던 것을 100번 읽을 때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 책을 바라보며 나 이 책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침묵하지 않아도 될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치열하게 천천히 자주 멈추고 깊이 사색하며 읽어라.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 내 생각을 더해서 당신의 주변 세상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의 합이다. 세상은 사실의 합이지 사물의 합이 아니다. 당신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만 세상을 규정할 수 있으며 나는 그걸 인지 공간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인지 공간은 각각 다르며 그 공간을 포함하여 더 큰 공간에 사는 사람은 당신의 공간을 사실로 다시 분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해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지능의 일이다.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체를 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진다. 당신이 아는 것만이 사실이며 사실의 합이 당신이 살아갈 세계다. 우리는 아는 것 이상의 세계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높은 지성을 소유한 자는 늘 자신에게만 질문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읽고 필사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10가지 말. 1. 2번 생각한 말은 한 번 생각한 것보다 농밀하다. 2.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3. 생각은 천천히 깊어지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4. 나의 인내력이 나의 지성의 수준을 증명한다. 5. 못된 말은 못된 마음에서만 나온다. 6. 좋은 생각은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7. 늘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8. 누구보다 자신의 안부를 자주 묻는 사람이 되라. 9.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 10. 아닌 일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인생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10가지 신호. 1. 자꾸 남들의 단점만 보게 된다. 2.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만 한다. 3. 시작만 하고 끝내는 일이 없다. 4.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한다. 5.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6. 매일 일어나면 한숨 먼저 내쉰다. 7. 대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8. 그냥 눈만 뜨면 모든 게 다 싫다. 9. 인생 한 방이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10.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면 이유는 내가 원해서다. 생각도 일종의 언어이다. 매년 연초가 되면 그해 쉴 수 있는 연휴가 적힌 달력이나 자료가 여기저기 공유된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 난 이날 연차를 내야지. 이렇게 주말에 연결해서 쉬면 되겠다. 물론 직장인을 비롯해서 어떤 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쉬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기는 정말 매우 쉽지 않다. 나 역시 직장에 다닐 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쉽지 않아서 더욱 세상이 정한 연휴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 쉬고 싶은 날을 정해야 한다.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하라 라는 외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날과 이날에만 쉬어라. 그렇게 세상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을 정리해서 통보받는 삶에 익숙해지지 말라. 힘들고 어렵지만 틀을 박차고 나가면서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는 법이니까. 자기 삶을 주도하며 살았던 괴테는 이렇게 말하면 그 삶의 가치를 강조했다. 지금 만약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면 그건 내가 원했기 때문이지. 통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통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 생각도 일종의 언어다. 다른 생각은 다른 언어와 같다.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당신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장착하라. 사소한 것 하나부터 통보받지 말고 통보하라. 삶은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망가지고 있다는 10가지 신호. 1.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탄다. 2.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는다. 3. 절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산다. 4.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5. 하루 3개 이상의 포스팅을 하지 않는다. 6.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잃고 있다. 7. 의견을 극단으로 나눠서 이간질한다. 8. 내 생각이 곧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9. 누군가에게 기대된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 10. 쉽고 편안한 방법만 찾고 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춘기 아이가 미치도록 싫고 짜증이 날 때 읽고 필사하면 평정심을 찾게 되는 글. 1. 사춘기 때에는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그렇죠.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거나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물을 틀어놓고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기는 게 좋습니다. 2. 방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릴 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이 섞인 징징대는 말투를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땐 나도 괴롭지만 너도 참 괴롭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니까 참지 누가 널 참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3. 늘 아이에게 옳은 것만 가르치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 말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옳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지칩니다. 아이의 편을 들어주며 같은 편에 서는 것도 흔들리는 서로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때론 옳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4. 아이의 모든 게 갑자기 느려집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을 때도 양치질을 할 때도 느릿느릿 나무늘보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죠. 가끔 보면 신선처럼 느껴집니다. 지각을 할 것 같아 부모 마음은 애가 타는데 아이는 점점 더 느려집니다. 그럴 땐 아이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 또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5.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냥 다 싫다고 말하죠. 학교에 가기 싫고 선생님도 싫고 공부도 왜 해야 하냐고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참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나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짜증이 나죠. 이럴 때는 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시며 스스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6.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면서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답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하는 건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입술과 초점 없는 눈빛을 보면 이제 보기만 해도 두렵죠. 그럴 때는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7. 사춘기 시절에는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근자감이 발달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예뻐?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못해? 라며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아이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8. 사춘기는 길고 막막한 터널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결국 모든 터널은 끝이 나고 빛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기로 해요. 어둠이 길었던 만큼 곧 만날 빛도 찬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당신도 아이도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초등학생, 중1, 중2, 중3, 중학생, 평정심, 멘탈, 부모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세상에 보석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란다. 2. 사람들 앞에서 떨릴 땐 이것만 기억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3. 기회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다. 4. 한번 생각하고 말하면 사실만 전할 수 있지만 2번 생각하고 말하면 마음까지 전할 수 있지. 5. 네가 해낸 것도 멋지지만 해내지 못한 것도 자랑스러워. 6.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네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니까. 7. 너에게는 너만의 재능이 있어.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재능이 널 돕기 시작할 거야. 8. 남들이 모두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넌 근사한 꿈을 품에 담은 거야. 9. 겸손은 티를 내면 가치를 잃기 때문에 속옷처럼 밖으로 보이지 말아야 하지. 마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야 겸손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란다. 10. 네가 좀 더 노력할수록 운도 더 좋아질 거야. 11. 검색은 남의 것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나의 것을 찾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지. 12.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를 예쁘게 봐야 해. 그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13. 뭔가를 시작하면 독하게 해내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게 아니야. 독해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14. 내가 듣기에도 나쁜 말은 싸울 때라도 쓰지 않는 게 좋아. 승부에서 이긴다고 해도 나쁜 말을 했다면 결국 진 거니까. 15.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좋은 마음을 전한다는 건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꽃길을 만드는 일이니까. 16. 기분이 식욕이 되거나 나쁜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기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어. 17.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매일 반복하면 곧 상상할 수 없던 것을 해내게 되지. 18.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단다. 관계는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 친한 친구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더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루 한 장 365 입문 업달력.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